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 그죠? 자, 참고로 앞으로 이제 강의는 PPT로 다 진행이 됩니다. 이제 칠판 강의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뒤에 잘 보이죠? 칠판? 전자칠판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진행하는 강의가 뭔지부터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제목이 법령 및 판례 특강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기본 이론을 정리를 했어요. 기본 이론은 전반적인 굵직굵직한 구조들을 정리를 했죠. 그러면서 세부적인 법령들 아예 안 본 건 아니지만 굵직굵직한 거 위주로 봤지 안에 있는 세부 법조문을 일일이 읽진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강의를 따라오면서는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기본서 목차 잘 봐라. 목차,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내가 맨날 외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 같이 외우는 경우들이 있었어. 그거 몇 가지 외워라.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나름대로 미션을 줬어. 그럼 최소한 여러분들한테 행정지도가 뭐죠? 하면 손 좀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 정도는 나와야 돼. 그 다음에 행정지도란 어느 위치에 있었지? 기타 행정작용이었죠. 행정행위가 아니었죠. 이걸 우리가 사실행위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정도까지는 기억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 강의에서 훈련을 했던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방금 내가 행정지도 얘기하는데 행정지도가 뭐지? 처음 들어보는데? 자, 그런 분들은 반드시 기본 강의를 다시 수강하셔야 됩니다. 이 강의의 목표는 일단 기본 강의를 그래도 한 번 이상 듣고 왔다. 한 번 이상 듣고 왔다. 그 다음에 제일 유용한 사람들은 이제 작년 재시생들이에요. 이제 시험 보고 온 사람들. 그래서 이 강좌는 일종의 압축된 기본 강의라고 볼 수 있어요. 압축된 기본 강의다. 그래서 기본서를 이제 2회독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본서 2회독이 목표다. 근데 굳이 왜 내가 기본 강의에서부터 상세한 판례 법령을 다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지 않았냐?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기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세부적인 내용들을 계속 보면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면 단점이 있어. 너무 단점이 명확해요. 일단 책 보는데 오래 걸려요. 즉 2달 만에 책을 볼 수가 없어요. 기본서를 전부 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무만 보다가 숲을 전혀 못 봐요. 내가 뭘 공부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책을 보긴 봤는데 한 바퀴 돌고 나면 내가 뭘 봤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미션을 단순하게 줬던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단순하게. 큰 목차 위주로 정리를 해라. 그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앞으로 판례 특강 하면서도 기본 강의 때 봤던 그 개념들이라든지 전반적인 목차 이런 것들은 계속 보면서 나무를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단 기본 골격을 쌓은 상태에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정도 뼈대를 세운 상태에서 이제 디테일을 채우는 거예요. 이제 기본서를 2회독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이제 디테일하게 보겠죠. 오케이.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일종의 요거는 이제 제가 컨셉을 요렇게 생각을 해요. 요렇게. 여러분한테 이제 과외해 준다. 즉 기본서를 혼자서 읽기가 힘들잖아. 나랑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PT에 기본서에 있는 판례 법령 내용들을 올려놓고 같이 읽는 거야.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문제를 겪는 게 기본서를 못 읽어요. 못 읽어. 못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문해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워낙 이제 책을 안 보고 이러다 보니까 판례를 봐도 얘가 기다 아니다 얘기했는데 이거 기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독해를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를 이제 내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키워드를 찝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라는 건 뭐냐면 당연히 이걸 기억하기 위한 키워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겠죠. 잘 생각을 해봐. 기본서 한 것만 다 외우고 들어가면 당연히 100점 나오겠지. 당연히 100점 나오겠지. 근데 현실적으로 기본서에 있는 1부터 100까지 모든 문장을 다 외울 수 있을까? 아니,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 그거 하려면 솔직히 뭐 강사들이 이제 수업하는 만큼 1년 내내 행정법만 해도 부족해요. 불가능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키워드를 제시해드리면 그거 위주로 정리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키워드를 기억했다고 그 키워드만 기억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고 뭐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에서 그 키워드가 점점점 커지겠죠. 키워드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겠죠. 그러면 1차적인 목표는 2회독 할 때 내가 제시해드리는 이 키워드 이런 것들에 눈을 떠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업에 빡 집중을 해야지. 빡 집중을 해야지. 내가 이제 엊그저께 이제 주말에 진짜 합격생 3분이 이제 또 올라왔어요. 고맙게도 또 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신 거야. 보겠다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밥을 먹었는데 3분 공통점이 있었어. 진짜 3분 공통점이 뭐였냐면 강의를 정말 열심히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나한테 입 바른 소리로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왜냐면 내가 보고 겪었던 것도 있었으니까. 잘 봐봐.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데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합격 방법들을 알려줘요. 행정법을 어떻게 빨리 정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줘요. 자, 그 중에 공통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기출을 빨리 정복해라. 근데 이거를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야. 두 번째, 자기 공부를 해야 된다. 자기 공부를 해야 된다. 즉 강의만 들어선 절대 안 된다.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복습하고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해요.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지. 근데 문제는 너무나 맞는 말인데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자기 공부는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강의만 듣고 복습을 안 하면 당연히 안 되지. 근데 그게 너무 꽂혀가지고 자기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공부만.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공부는 진짜 열심히 해. 보면 책도 정말 열심히 봐. 근데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효율이. 왜? 자기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한지, 뭘 가지고 기억해야 되는지, 뭘 가지고 카테고리화 시켜야 되는지를 영리하게 생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글자를 1부터 100까지 똑같이 보게 돼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글자만 둥둥 떠다닌단 말이야. 자, 반면에 이제 내가 지금까지 지켜본 사람, 그 다음에 엊그저께 합격하신 분, 그 중에 2분은 100점이에요. 3분이 오셨는데 작년에 합격하신 분이 한 분 있었고 올해 합격하신 2분이 오셨는데 그 2분이 이제 100점이야. 그 2분 둘 다 공통적으로 강의를 정말 열심히 수강했다는 거야. 그 중에 한 분은 40점, 작년에 40점에서 올해 지방직 100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초시생이에요. 한 분은. 여기서 딱 알 수 있는 게 있잖아. 주변에 보면 독서실에서 진짜 공부 오래 하신 분이 있어. 아는 건 진짜 많아. 근데 시험장 가면 죽을 쓰고 오잖아. 그 이유는 난 그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실력이 빨리 올리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강의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실강이든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시든 어쨌든 뭐 클릭을 했어. 혹은 이제 실강에 왔어. 그렇다고 강의를 열심히 듣냐? 그건 아니거든. 여기 왔어도 내가 가끔 이제 얼굴이 상기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잔소리할 때가 있잖아. 어떤 경우? 순간순간을 포기하는 사람들. 왜? 그냥 어제 좀 잠을 좀 못 잤거든. 몸이 좀 안 좋아. 상태가 좀 안 좋아. 소화가 잘 안 돼. 그러다 보면은 한 50분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10분, 20분을 집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첫 시간부터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 거예요. 간곡하게. 자기 복습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게 효율적으로 잘 되려면 강의를 정말 열심히 들어야 된다.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 강좌가 디테일하게 진짜 상세하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강의가 일부 지루할 수는 있어요.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야. 많은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당연히 지루할 수 있어. 그럼 그걸 극복해야 되거든. 물론 나도 지루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솔직히 이게 쉽지는 않단 말이야. 많은 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막 떠들어 제끼고 뭐 하다 보면은 진도가 어떻게 늘어지겠지.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빡 집중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꼭 지켜주셔야 돼. 그래서 키워드 집중해서 정리를 하려면 강의 집중 정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위주로 일단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위주로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내가 복습을 할 때 여러분한테 이제 뭐를 시킬 거냐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1순위라면 2순위로
기출 복습을 바로 시작해야 되거든. 기출 문제의 강조점. 이거는 어디서도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야. 기출 문제를 강조한다는 건. 기출 문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연습, 훈련을 돕는 역할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거야. 자, 이거를 그 온라인 설명회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내 시계 색깔이 총 몇 가지예요? 내 시계 색깔이 총 몇 가지예요, 지금? 아는 사람. 자, 색깔이 2개다. 손. 자, 색깔이 3개다. 아니다. 4가지다. 선생님이 그렇게 단순한 거를 하고 다닐 이유가 없다. 3가지가 많으셨는데 맞힌 사람들이 몇 명 있네. 근데 이제 2가지도 많았고 손을 못 드신 분들도 있었어요. 흰색, 은색, 검은색 총 3가지예요. 흰색, 검은색, 은색 총 3가지예요. 이 시계가. 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칠판을 보면서 내 시계를 봤어요. 보기는 봤어. 이게 기본서 정독이에요. 기본서 정독이야. 일단 내용을 다 보는 거야. 근데 자기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실수를 많이 범하죠. 그죠? 근데 반면에 내가 시계 색깔을 몇 가지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 하신 분들이 거의 상당수예요. 왜냐면 3개를 맞히신 분도 있지만 못 맞히신 분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야, 지금. 그 이유는 뭐냐면 시계를 보긴 봤지만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그 시계를 봐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야.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근데 출제자는 궁금한 게 이 시계 색깔 총 몇 가지인지를 알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색깔이. 근데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가지지 않고 책을 보게 되면 지금 방금과 같은 이 결과가 계속 나타난다는 거야.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걸 한번 질문하고 나서 다음에 물어보면은 대답 못할 사람 거의 없겠죠. 그 다음 2번째,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 옷을 볼 때도 뭐를 보겠어? 옷이나 이런 액세서리를 볼 때는? 색깔이 몇 가지인지를 고민하면서 보겠지. 눈썰미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눈썰미가. 아, 출제자는 이런 거 궁금해하는구나. 이런 거 갖고 문제를 내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문제가 다를 수 있잖아요. 실제 올해 시험과 작년 시험이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기출문제 해설하고 1년에 몇 번씩 해설 강의를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25문제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25문제를 기준으로 해보면은 그 중에 22문제는 뻔한 게 나와요. 많으면 23문제가 뻔한 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문제는 또 올해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25문제가 뻔한 게 나왔어요. 뻔하다는 얘기 무슨 말이지? 이미 다 물어봤던 내용들을 또 물어봤다는 얘기지. 자, 20문제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20문제를 기준으로 하면 시험이 어려우면 한 18개 정도가 뻔한 게 나와요. 적으면 한 17개. 시험이 쉬워? 그러면 19개, 20개가 뻔한 게 나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아, 사실 한두 문제, 많으면 한 3문제 정도 빼고는 나머지 뭐야? 이미 기출된 걸 그 포인트를 가지고 또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기출 열심히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이거야. 여러분들이 재시생 중에서 작년에 기본서 학습을 못하고 그냥 기출만 돌린 사람들이 있어요. 기출만 돌려서 시험을 잘 봤느냐? 분명히 잘 본 사람도 있어. 없는 거 아니야.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 봐봐. 기출만 돌렸는데도 점 잘 나왔던 사람 분명히 있어. 있어. 인정. 하지만 그게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요? 많을 수가 없어. 그 사람 능력이야. 시험이 쉬우면 그냥 기출만 몇 번 돌려도 좋은 점수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오니까. 근데 최근 시험 경향은 기출 포인트를 가지고 물어보긴 하지만 문장이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예전 선택 과목일 땐 그랬어. 진짜로. 그냥 이게 뭐야? 어디서 복붙 해온 건데?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냥 복붙, 문장 자체가 똑같아. 완벽하게.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고. 그러면 기출을 계속 봤어. 최대 점수 잘 나오면 기껏해야 80점. 80점 중반이야. 거기까지 끝. 더 이상 못 가.
그리고 그 실력까지 터득하기까지가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물론 독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안정적인 고득점. 자, 안정적인 고득점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시험이 어떻게 나와도 내가 90점 이상 나오는 걸 안정적인 고득점이라고 얘기를 해. 어려워도 나는 90점. 쉬워도 90점 이상. 무조건. 100점 찍을 수도 있겠죠? 이게 안정적인 고득점이야. 그래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필기 시험은 그냥 여유 있게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서랑 기출이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해줘야 돼.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바로 그냥 기출 강의 들어갖고 기출만 정리하시는 분들은 정말 생고생을 많이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는 거야. 뭐, 일단 기본서 이외에도 이 판례 법령 특강 요 과정에서 기본적인 출제 내용들을 일단 익힌 상태에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이걸 보고 뭐지?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혹은 이게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하면서 바로 느낌표가 뜨는 경우들도 있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율로 다시 와봐. 그러면 기출에 있는 지문이 마치 운전면허 시험 준비하듯이 그냥 문장만 외운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야.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구나, 이 내용 뭐구나라는 게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훈련이 정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갈 때까지 돼야 되거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복습을 하면서 여기서 만약에 1회 독을 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지금 9월, 10월이잖아요. 11월에 기출 강의를 진행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그냥 기출 강의 바로 들어간 사람이랑 한번 비교를 해봐. 바로 기출 강의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선생님이 뭐라고 떠드는지 와닿지가 않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먼저 풀어봤잖아. 풀어본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이 생겨. 의문점이 생긴단 말이야. 나름대로. 의문이 생긴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기출 강의를 듣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어? 정리되는 느낌이 나타나. 이 과정에서 기출을 다 정리를 해버리는 거야. 어느 정도. 그럼 되게 효율적으로 기출을 그냥 생으로 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단단하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강의 끝나고 나면 기출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기출 복습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 뭐냐? 일단 강의를 들었어. 강의 듣고 나면 사람 심리가 그래요. 바로 문제를 푸는 게 두려워. 왜? 강의를 들어도 완전히 내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계속 틀릴 것 같거든. 그럼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일단 기본서를 다시 보는 거야. 다시 보고 기출 문제를 풀어요. 그럼 조금 더 잘 풀리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맞느냐? 그렇지도 않아. 왜? 강의했던 게 다 기억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 이게 나쁜 공부 방법이라고 얘기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있어. 자,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네이징 할 때, 머릿속에 각인시킬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 의문, 물음표. 내 스스로 물음표가 있어야 돼. 이게 왜 그런 거지? 방금 내가 시계 색깔이 몇 가지인지를 물어봤잖아. 물어봤을 때, 몇 가지였지? 이런 의문점이 있는 상태에서 내용을 확인을 해봐. 그러면 그게 확 각인이 되거든. 확 각인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상당히 머릿속에 잘 저장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려면 강의 끝나면 바로 요거부터 하는 거야. 뭐라고? 강의 끝나면 뭐부터 해야 돼?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 돼요. 다 틀려도 상관없어요. 문제를 맞추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이 문제집은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장 갈 때까지 출제 포인트까지 외울 수 있을 만큼 정리를 해야 되는 정리 대상이란 말이야. 얘는 풀어보는 대상이 아니라. 그러면 일단 강의 들었으면 바로 풀어라.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하는 거야? 기본서를 정리를 해보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문제 풀고 기본서로 가라. 기본서 보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기출 문제 중에서 내가 아는 거, 뻔한 거는 할 필요 없어. 여기서 내가 아까 바로 안 풀렸던 내용들 있지. 지문별로 잘 체크하셔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전혀 모르겠다. 전혀 모르겠다. 그럼 나름대로
모양을 만드는 거야. 모름은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뭐 실수를 했어. 그럼 실수를 한 거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면 뭐 세모라고 한다든지. 그럼 틀렸어. 틀린 건 이제 X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규칙을 만드는 거야. 한 3가지 정도면 충분하겠죠. 3가지 정도면 내가 틀린 거, 그 다음에 실수, 그 다음에 모름. 요 정도. 요 정도만 잘 체크하면 되겠지. 그래놓고 이거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야. 기출을. 이때는 시간이 되게 짧게 걸리겠죠. 그죠? 자, 근데 다시 한번 이거를 보고 나서 복습할 때 기본서를 가잖아? 그럼 무슨 효과가 있냐면 우리가 기본 강의를 들을 때는 책을 그냥 병렬적으로 읽었잖아. 그지? 근데 기출을 보고 나서 이제 기본서로 갈 때는 드디어 이제 책이 보여. 아, 이런 내용들을 내가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되구나. 아, 이거 기출 아까 물어봤었는데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야 시간도 짧게 걸려요. 근데 이거 다 보고 이거 가시는 분들, 1, 2, 3으로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시간 더 오래 걸리고 책을 읽을 때, 처음 기본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겠어? 다 본다고. 강약이 있어야 되는데 강약 없이 그냥 다 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순서 뭐부터 해라? 강의 끝나고 나면 강의 먼저 듣고 기출, 해당 진도 기출 풀어보고 그러고 나서 기본서로 확인해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틀린 지문 정리한다. 이런 것들. 표시해놓은 거 정리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 이거를 하는 과정, 기출문제를 복습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에 따라서 강의 듣고 문제 다 풀린 사람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빡빡한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그리고 시간 내에 복습을 못하겠다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진짜로. 선생님 도저히 그 판례 특강 맞춰서 이 진도에 맞춰서 문제를 다 못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지. 방법이 있나? 그 진도에 맞춰서 기출을 못 푸는데 어떻게 합격을 해? 그럼 어떻게든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완주를 해야 되거든. 완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거를 효율적으로 시간 내에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욕심을 버려.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 그 다음 커리가 뭐가 있지? 기출이 있잖아 또.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뭐 실수한 거, 모르는 거 일단 체크만 잘해도 성공이야. 일단 체크만 잘해도 성공이라고. 그 다음 뭔 소린지 모르겠어? 그럼 뭐 하면 돼? 질문하면 되는 거야 바로. 온라인으로도 바로 질문 올리고 그냥 고민하지 말고 질문 올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실강이니까 어떻게 찾아와서 질문하면 되는 거겠죠? 질문하고 그래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앉아갖고 또 수학 문제 풀듯이 20분, 30분 고민할 거야? 아니라고. 뭐 어떻게 하는데? 체크하고 넘어가라고. 체크하고 넘어가. 모르겠으면. 그리고 다음 커리 때는 내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그 커리에서 해결해야지. 그러고 나면 마음도 편하고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틀려도 상관없다 그랬지.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마요. 맞추려고 하지 마. 만약에 내가 속도가 너무 안 나.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속도가 너무 안 나.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왜냐면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는 이게 빨리 읽히거든. 내용을 아니까 키워드만 봐도. 근데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 뭔 소린지가 딱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정답부터 봐요. 그냥 정답부터 보라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답 보고 해설지 보면 OX 있지. OX. 그냥 바로 표시해버려. OX 해설지 보고 그냥 1, 2, 3, 4번 이게 이제 문제 지문이야. 여기 이제 해설이 있어. 해설 보고 그냥 바로 체크해버려. 1번 X, 2번 X, 3번 X, 4번 얘는 맞는 지문. 이렇게 체크를 해버려.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뭐만 하냐면 만약에 틀린 지문이면 어디가 틀렸는지만 나름대로 연필로 체크를 해봐요. 지금 벌써부터 볼펜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연필로 연하게 해놔. 왜냐면 정리는 언제 한다 그랬어? 기출 강의에서 다 정리하면 된다 그랬잖아. 지금은 그냥 연필로 연하게 표시를 해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정도만 하라고. 그 정도만. 모르겠으면 넘어가고. 아시겠죠? 자, 요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주의사항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판례 특강 이제 앞으로 진행할 텐데 요거 진짜 힘들어요. 판례 특강 힘들어. 내가 지금 강좌 수를 좀 줄이려고 지금 나름대로 목표를 세웠거든. 강좌 수를. 기본 강의는 뭐 실패까지는 아니고 작년이랑 거의 똑같아요. 기본 강의는. 근데 사실 기본 강의는 약간 성공한 건 있어. 오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작년에 76강이었잖아. 근데 올해가 77강이거든요. 기본 강의가. 근데 작년 강의와 올해 강의의 차이점이 있어. 러닝 타임이 훨씬 더 짧아요. 왜냐면 작년 강의는 내가 뭐를 안 했냐면 복습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올해 기본 강의는 그 중에 한 10분에서 길게는 한 15분 정도 내가 정리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그 시간 다 덜어내면 사실은 한 60강 정도 되는 기본 강의예요. 그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한 반쪽짜리 성공을 좀 거뒀다. 이번에 이제 판례 특강, 요게 이제 중요해. 요 판례 특강을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0여 강 정도 진행을 했었거든. 한 80강 정도? 근데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자세하면 자세한 만큼 공부가 좀 안 되신 분들한테는 좀 떠먹여 드리는 그런 맛이 있긴 하지만 견디기가 힘들어 이게. 견디기가 힘들어. 이게 뭔가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기본 강의에서 많이 강조하고 그다음에 좀 쉬운 내용들, 그다음에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것들은 좀 빨리 넘어갈게요. 빨리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부분들, 그다음에 정말 이거 너무 중요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강약을 조금 더 깊게 둬서 최대한 강좌 수를 줄여서 제 목표는 그래. 목표는 60강을 안 넘는 게 목표인데 한 60강 정도가 목표인데 이게 뭐 될 수 있을지 안 될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같이 이 수업을 하는 이게 수강생들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되게 많이 타는 사람이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막 집중력 떨어지고 막 못 알아먹겠고 막 이러면은 아무래도 내 말이 더 길어져요. 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빡 집중해서 최대한 그 수업 시간에 끝내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컴팩트하게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상부상조하자. 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요 OT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